네, 수요일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오늘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3일 밤 9시가 다 된 시간 지기현 부장판사는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에 너무 힘을 많이 빼셔가지고 그 부분 다음에는 좀 물어보실 때 조금 균형 있게 지금 판사의 중단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인 신문을 이어가는 모습. 심지어 이때는 박종근 전 사령관의 충격 증언이 나오고 난 이후였습니다.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어제도 피고인석에 앉아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는데요. 그의 최근 법정 행보 과연 승부수가 될까요? 자충수가 될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라도 쏴서 죽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종근 전 사령관의 이 법정 증언이 계속해서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님,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본인이 신문을 하면서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법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충수가 아니라 그냥 악수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모든 국민이 궁금했을 거예요. 어제 그 증언 나오고 법정에서 나왔던 진술들 이전에 아니 식사를 걸러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법정에서 증언도 하고 또 증언을 신문도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도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뭐 어디가 아프네 뭐가 안 좋네 이러면서 계속 안 나온 건 뭐고 최근에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뭐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곽종근 사령관도 차마 이 얘기는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누구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멋쩍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농담 아니냐 친구들끼리 하지만 그 자리가 친구들끼리 앉아있는 자리도 아니거니와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 특히나 군인인 곽 사령관이 볼 때는 이 총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건 살기등등하다는 느낌을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는 하지 않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자기가 함께 충성 대상으로 삼았던 그 군 통수권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해서 꾹꾹 참다가 긁어버린 거 아니에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때 술 많이 마셨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네, 그거랑 무관하게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난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치 않았다라고 하는 걸 쭉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황을 가지고서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를 하니까 곽종근 증인도 그와 관련된 반대 정황을 그리고 당신이 이런 엄청난 얘기도 했었던 걸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적극적인 법정 태도가 오히려 저는 자충수를 넘어서 악수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악수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작년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을 자신은 이제 비상 대권을 행사한 그런 정당성, 당위성을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핵심 자기가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신으로서는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정언자가 실질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의 문제를 갖다 이제 제기하기 위해서 특히 10월 1일 날 그날은 국군의 날이었고 군 수뇌부 또 일부들과 이렇게 이제 자신이 격려해주고 또 고생했다고 치하하는 그런 자리에 또 소폭을 이제 그렇게 많이 마시면서 했는데 시국 이야기를 언제 그렇게 할 계율이 있었겠냐 그랬는데 대략 이제 하여튼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행국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각종군 전 특전사 사령관의 진술에 그런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을 깨려고 한 부분이지만은 예. 대려 더 폭탄주를 저렇게 많이 마셨나 또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악하는 그런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군 전 특전사 사령관의 그 진술 진위 여부가 그게 실질적인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예. 뭐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저 내용을 받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참담하고 정말 안타깝고 참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그런 생각이죠. 보수 괴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신 건 어떤 부분이에요? 앞서 다른 출연에서 그렇게 언급하신 걸 저희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특히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극복의 대상이지. 아. 저걸 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저런 뭐 그동안 국정농단에 관한 그런 문제를 갖다 우리가 뭐 엄호하고 지금 비호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미 뭐 한 사람은 이제 헌재에서 파면 결정으로서 대통령 지위도 잃어버렸고 또 이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도 이제 수사를 받고 또 그 결과는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앞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당시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분명히 져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이 더 크게 이제 변화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우리가 새로운 그런 발돋움 예.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2024년 10월 1일 76주년 국군의 날이었고요. 근데 각종근 사령관의 그날 밤의 술자리 증언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따져다 보니까 그때 뉴스를 다시 보면 그럴만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미워할 만해. 뭐 그런 정황들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작년 10월 1일 당시의 그 전국 상황 어떻게 기억하세요? 위태위태한 느낌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하고 당대표 관계는요. 제가 야당일 때 이렇게 지켜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처음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당대표가 누군지 물어봤는데 누구더라고 기억도 잘 못하더라고요. 황우려 대표였습니다. 정말 누구 기억 못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막 각이서기 시작을 해서 그 10월 1일 때는 잘 몰랐는데 그 뒤에 충남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고 그 화재 장소에 한동훈 그냥 몹시 추웠고 예. 한동훈 당시 대표가 민방위복을 입고 미리 나가 있다가 90도로 절을 하면서 어떤 그 갈등 관계에서 이제 이걸 봉합하려고 하는 근데 당 대표를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딱 두드리면서 예. 마치 이제 뭐 건달이 세계 대장이 부하에게 이렇게 탁 하고 지나가는 듯한 그 장면을 모두 다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때 납득이 잘 안 돼서 친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거 진짜야? 저 진짜로 저렇게 가는 거야? 하고 이제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심상치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월 1일 이 전후에서는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비선 실세 혹은 그 여사의 비선 실세 이 부분에 대한 단속 그리고 뭐 수사와 사과 이런 등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체 정황이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고 예. 국민의힘은 버티고는 있었는데 국민들로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기 당의 대표, 여당 대표에게까지 이런 그 살기를 느끼게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랐죠. 진짜 몰랐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품격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그 당시 이미 오고 갔구나라고 하는 게 이번에 알려져서 좀 충격이고 술자리가 이분의 술자리와 술버릇이 어땠는지는 아마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저도 숱한 사람들에게 이 상황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심각하구나. 사람이 앉으면 1시간 동안 58분이다, 59분이다를 혼자 떠들고 나머지 1, 2분 정도를 상대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더라는 얘기는
그냥 웃고 지나갈 얘기였고요. 예. 다른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심각하네. 저 자제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큰일 나겠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했고 그 아주 높은 이런 그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여러분에게 예. 걸쳐서 경험담을 들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되셨군요. 심각하게 보고 있었어요. 예. 술자리와 저게 국군의 날이라서가 아니라요. 매일 저렇게 마신 거예요. 매일. 예. 그 본인 워딩으로 나는 한 폭탄주를 20잔 정도는 말아 마셔야 말도 더 잘 나오고 생각도 더 잘 돼요를 자기에게 선배급 되는 사람에게 예. 두어 번이나 얘기했다는 걸 제가 전해 듣고서는 아무리 술 장사를 해도 저런 술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고스란히 10월 1일 날 밤에도 저런 일을 했네요. 잘 아신다고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그런 술 애주가로서의 그냥 특히 이제 소폭을 하면서 상당히 계기 없는 그런 소통을 본인이 그걸 희망하고 또 그런 방식의 호방함도 또 자신이 보이면서 그런 술자리가 많았다는 것은 그걸 뭐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이제 군 출신들도 뭐 이게 뭐 또 뭐 군 출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또 술들 잘 마셔요. 예. 또 격한 훈련 마치고 나면은 그 긴장을 푸는 차원에서 또 술들 한 잔씩 하고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술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허심탄회하고 또 그날 국군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군 수뇌부를 갖다 격려하고 어떤 치하하고 고생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소폭 안주 계란말이도 하고 예. 뭐 이것저것 안주도 준비해가지고 맛있는데 대략 그 내용이 저렇게 또 군 수뇌부하고 또 저렇게 뭐 술자리가 큰 폭탄주를 저렇게 한두 잔 다 많이 마시면서 어떻게 국가 안보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저런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어떻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군 통수권자와 예. 또 그런 당시 특정자 사령관 많은 장성 중에 한 사람인데 참 저런 부분을 상당히 아프게 보고 있는 거죠, 다들. 예. 어제 이 시간에 패널 한 분은 만약 그때 무슨 북한 도발 같은 거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우려도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타당한 것 사실 같아요. 당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은 아무리 이제 뭐 격려하고 그날 또 국군의 날 비도 오고 했기 예.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취하는 자리였지만은 국방 이 지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사실상 몸은 이제 뭐 부대 밖에 있다 하더라도 예. 언제든지 지휘 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측면에서 저런 술자리는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저는 뭐 저 말에 이제 뭐 진위 여부 저거는 이제 또 앞으로 가려야 되겠지만은 그건 일단은 이제 각종원 전 사령관의 주장이고 당신이 나를 갖다 이렇게 그날 술 취한 사람으로 나를 갖다 모는데 나 그날 술 취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지 않느냐 이렇게 예. 이제 서로 공방이 돼버린 거죠. 뭐 이 공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보수 진영에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반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니 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전직 대통령이어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표자 아닙니까?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죠. 저 재판을요 아예 그냥 거부하고 나는 그냥 두 가지 의미를 다 부여할 수도 있다고 침묵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나 억울하다, 나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내가 다 책임지고 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그게 아니라 뭐 아예 나와서 미주알 고주할 책임을 다 자신이 거느렸던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혹은 뭐 경호처에게 다 떠넘기는 자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수의 품격은 뭐 어디 갔고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세, 품격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전직 군 통수권자가 3스타 장군 앞에서 그때 무슨 김치였지 않았냐, 계란말이 하지 않았냐, 술 많이 먹지 않았냐 그 법정 모습 자체가 참 참담하다. 여야를 떠나서 네.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따라 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뭐 그런 이야기 듣고 솔직히 별로 뭐 말하고 싶은 생각도 예. 없어요. 여야를 그러니까, 떠나서 기분 나빠요. 예. 뭐 상당히 아마 불편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기분이 좋은 소식은 아닌데 오늘 김건희 씨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샤넬백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뭐 대가성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사과문을 냈는데 국민을 향한 사과의 형식이긴 했는데 결국은 또 법정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과문? 그냥 그 이번에 구속 중지 뭐 요청도 내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석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변호인단의 전략으로 저는 봐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 때도 뭐 내조의 자리에만 있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뒤에도 여러 논란들이 벌어지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던진 적이 있는데 다 그게 거짓말이거나 그냥 허언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법정에 나와서 지금 뭐 미주알 거주알 따지는 걸로 또 이분은 이렇게 변호인단의 전략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걸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 만일에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그런 거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받기는 받았는데 다 돌려줬고 그러나 웃긴 건 그 받은 것 자체로 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는 사람의 의도는 그냥 사람이 빛나고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그 청탁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이미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대든 저렇게 핑계를 대든 빠져나가기는 이미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 또다시 그냥 허언을 늘어놓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석 신문을 염두에 둔 오늘 부분 인정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수사는 이미 종료돼 가지고 기소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이제 이런 정인신문 같은 이 재판 절차도 사실상 11월이면 이제 마쳐져요. 그리고 내년 초에 아마 이제 선고가 있을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알선 수재 이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제 청탁은 없었다. 내가 이제 받긴 받았지만은 이걸 무슨 대가를 주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청탁 자체는 또 이제 건지법사도 이제 특검에 진술을 하기를 이걸 갖다 뭐 김건희 여사한테 이걸 전달은 해줬지만은 전달해 주면서 무슨 뭐 대가를 바라는 그런 청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받긴 받았다. 샤넬백까지는 받았는데 이걸 뭐 받으면서 무슨 요구가 있었냐? 그건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알선 수재의 혐의를 벗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입장이고 문제는 저 샤넬백을 이제 또 샤넬 매장에 가서 또 자신의 이제 행정관이 가서 그걸 이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상품으로. 그런 사실들이 이제 다 이제 법정 정원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저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샤넬 매장 직원들의 이제 법정 정원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때늦은 이제 저는 뭐 진솔한 입장이고 또 사가 있지만은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아내로서 그 무게와 그 엄한 자리의 그 책임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본인이 올곧이 감내해야 될 그런 문제죠. 이런 사과가 물론 부분적인 사과라 비판도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만 작년 국군의 날쯤에 나왔으면 조금 나았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들을 본인들이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이전에 검찰 수사만 제대로 받았어도요. 저는 일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는 머리 가진 사람이 없냐. 대통령을 설득해서 아침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차를 타고 그 당시 영부인이 차를 타고 출발하고 어떤 언론사도 취재 못하게 하고 다만 그 대통령이 그 차 떠날 때까지 못 나와서 정말 미안해하고 눈물 짓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소문만 나도 3일 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머릿속에 다 그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아니 이제 민주당한테 호되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상황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은 그 당시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진짜 박용진 의원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이 설득이 돼도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1이 있고 V0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아이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될 일을 왜 사과를 하고 자제를 하고 비선 실세들을 없애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온 국민이 그래도 편안하고 본인들도 편안했을 텐데 왜 여기까지 일이 왔을까 생각해보면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이죠. 역대 대통령의 이제 이 국민 주권 이 권력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들도 자신의 자식들도 잘못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제분 세 사람을 다 이제 깜빵까지 보내면서도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게 이제 권력이라는 건데 YS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의 친형을 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도 국민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권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극복하지 못한 거는 보수 진영 내에서 두고두고 이 부분은 참 참담하고 암담했던 그런 그때 그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으로서는 참 그 책임을 참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국민들이 어떤 신뢰를 회복할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따라 유독 무거우신 그런 말씀 나는 목소리입니다. 진짜 뭐 네. 개인적으로는 예.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이 부분은 예. 하루라도 빨리 뭐 해결되는. 특검의 수사도 빨리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기소가 이루어져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가지고 뭐 시간 끌려고 하는 재판부 하나도 없지만 이거는 빨리 법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한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잊혀버리는 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정치가 또 뭐 이게 진영 간의 팬덤 정치로서 이게 분열과 갈등 대립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꾸 정치적으로 꼬여버린다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지나간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뭐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뭐 현실 속에서 이런 사안들이 계속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란 특검하고 해병대 최상배 특검은 아마 연말 정도면 웬만큼 정리정돈이 되겠지만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금 현재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미 특검 뭐 법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수사 내용 외에도 지금 현재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별건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가장 큰 문제가 6.3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또 민주당 또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뭐 최민희 가방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국민 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그런 집권당으로서의 그런 폭주와 또 뭐 독단 전횡에 대해서 분명히 야당으로서 국민들 신뢰를 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이 안 실린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기 때문에 빨리 이 사건은 저는 종결되어져야 된다. 다음 토론 주제가 있어서요. 물론 근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시지만 뭐 짧게요.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생각난 게 YS가 그러니까 아들 김현철 씨 문제가 이제 딱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그 불구속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반드시 구속시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품격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되게 곤란해졌잖아요. 퇴임하시고 나서 수사가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때 그분이 냈었던 입장이 뭡니까? 너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가 아니에요. 미주알 고주알 뭐 법정에 뭐 서로 대면 질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입장이 그거였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십시오. 그래야 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진보는 나를 버리고 가라고 얘기를 하실 그런 품격을 갖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김성태 대표께서 저렇게 지금 걱정과 한탄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 윤석열을 구출해야 된다, 윤어게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겠어요. 예.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